네, 현재 시간 2시 23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 또 금요일 이분과 함께하죠. 기자의 촉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지난주 뜨거웠던 게 유통주였고요. 쿠팡의 상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쿠팡 vs 반 쿠팡으로 구도가 벌어지면서 유통주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과연 사업 재편들이 어떻게 나가게 될지, 경쟁 안에서 승자는 누가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팡이 이제 물론 상장하고 나서는 네. 좀 빠졌지만 네. 그래도 정말 전 세계 이목을 끌면서 상장을 했고 그 이후로 뭐 신세계, 이마트, SSG, 뭐 현대백화점 네. 많은 그런 유통사들에 대해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오늘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 신세계가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습니다만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지금 뭐 주가가 20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연중에 굉장히 좀 가파른 수치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신세계와 네이버 둘이 이렇게 지분 맞교환을 했는데 맞아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갔다는 걸 좀 이채롭게 보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왜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최고 수혜주다라고 하는지 그 네.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16일이죠. 신세계그룹과 네이버의 이제 지분 주식 교환 결정이 나왔습니다. 2,500억 원 규모의 주식 교환 결정이 나왔고 사실 그 전부터 시장에서 둘이 무언가를 할 것 네. 같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리고 결국 장 마감하고 공시가 나왔는데 왜 최고수에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인지 이 역시도 지분 구조 때문인가요? 네, 일단은 뭐 딜 구조상을 먼저 볼게요. 네. 그 네이버랑 이마트,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지분 맞교환을 하는 꼴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마트는 뭐 조금씩 뭐 오를 수 있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 지배 구조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교환 지분 맞교환하면 네이버는 이마트 지분 2.96%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분 6.85%를 확보하게 되고요. 이마트와 신세계는 각각 네이버 지분의 0.24% 그리고 네. 0.16%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그러면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실질적으로 가장 네이버와 주식을 맞교환을 해서 피를 썩는 꼴이 되니 네이버하고 어떤 제휴를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가장 빨리 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지분 구조를 보니까 이번에 네이버가 이제 6%대를 갖고 가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체 지분율은 38.91%. 그러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신세계가 갖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분 구조가 약간 변화를 하지만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래서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와 지분 직접 맞교환하는 상대편이기 때문에 네. 오른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번에 같이 지분 맞교환을 하면서 주체가 되는 거죠. 네이버의 가치가 커지면 당연히 신세계 네. 인터내셔널에도 그 가치가 반영이 될 테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식 맞교환에 있어서의 지분 이야기를 네,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또 볼만한 장점이 있다면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오르면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오를 것이다. 그 말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체가 갖고 있는 사업 구조에다가 네. 네이버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생태계라 그러죠. 네이버는 이제 지금 제휴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 이 제휴 생태계를 같이 붙이면 오히려 힘이 굉장히 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콘텐츠 제공자 역할을 하면서 네. 서로 네. 윈윈 시너지 효과를 네. 낼 것이다라고 하셨고요. 네. 요즘 쿠팡 잡을 대항마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그 거래되는 액수로만 따지면 규모로만 따지면 제가 네이버 쇼핑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쿠팡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쿠팡이 이번에 상장을 하고 투자금이 한 5조 원 가량이 생겨나면서 예. 이 부분을 더 투자하면 네이버의 그 아성을 위협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M&A도 하게 네. 되면 뭐 다른 이제 그 이커머스 회사를 사거나 이렇게 하면 거래액이 훨씬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네. 네이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 가만히 있지 않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분 맞교환을 통해서 이제 제휴 연합군을 많이 늘리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 신세계 인터내셔널하고 네이버하고 무슨 관계냐? 자,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그룹 내에서 명품, 화장품 등을 다루는 계열사인데요. 이를 증권가에서 신세계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콘텐츠 제공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살 수 있는 것들이 뭐 저기 화장품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팔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이 생기게 되는데 온라인 쇼핑에서는 직접 뭐 입어보거나 쓰거나 하지 않더라도 일단 브랜드가 유명한 거면 사람들이 덥석 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명품 같은 경우는 일단 객단가가 높죠. 그러면 일단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바로바로 살 수 있는 게 온라인으로 형성이 된다면 그럼 더할 나위 없이 뭐 그러면 뭐 매장을 뭐 임대하거나 이런 비용들이 떨어지니까 훨씬 이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네이버는 그동안 이제 그 스토어팜을 통해서 자체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작은 업체들의 어떤 짜잘짜잘한 이런 이제 소비재들을 많이 팔았다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객단가가 굉장히 높은 상품들을 지금 많이 팔고 있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원래 팔고 있던 온라인에 비해서 네이버 스토어팜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의 생태계가 더 크니까 이게 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그래요. 저희가 무언가 비싼 거, 명품 브랜드를 사기 위해서는 주로 신세계 백화점, 그러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에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쓰는 최대한 가격 비교를 해서 살 수 있는 거는 네이버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그럼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에 스몰 럭셔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지금 이제 보복 소비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20대, 30대 MZ 세대들도 이제는 명품을 사는데 이렇게 돈을 막 엄청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 사야지가 아니라 네. 요즘에 명품을 사야지라고 합니다. 그것도 골프 열풍도 있는데 네. 골프 용품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싸요. 엄청 비싸죠. 네. 예, 그런 것들 생각하고 또 화장품도 보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지금 팔고 있는 화장품 중에서는 수입 화장품들이 많은데 이 작년에 우리 유통가에서 보면 수입 화장품의 그 매출 상승률은 37%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명품, 또 수입 화장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네이버라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또 한 번 팔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만큼 이제 그 뭐랄까 도달률이라고 하죠. 고객들에게 타겟 마케팅을 했을 때 도달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만큼의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네이버를 같이 이렇게 연합군으로 두면 날개를 달게 된다. 이런 논리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뭐 라떼는 마리아가 나오는데 제가 중고등학생일 때는요. 네. 화장품 하나 사려면 로드샵 가가지고 그렇죠. 뭐 네. 아리따움, 에뛰드 이런 거 네, 가서 네, 뭐 네. 1+1 할 때 막 담아오고 그렇습니다. 네. 그때 립스틱 3,000원짜리 하는 것도 비쌌는데 네, 네, 네. 요즘 학생들은 명품 립스틱, 명품 뭐 블러셔 이런 걸 산다고요. 예, 거기다가 뭐 신발 네. 이런 것들도 보통 보면 뭐 발 머시기 이런 저 때는요 나이키도 비쌌어요. 네, 그랬는데 네. 지금 그런 이제 명품들이 있으면 그런 명품들을 그냥 한 7, 80만 원 하는 운동화도 지금 막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는 것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단 샀던 경험들이 많은데 이 고객들이 보통 이제 디지털에 익숙하잖아요. MZ 세대들이. 그래서 네. 이분들이 이제 온라인에서도 사는 이제 그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예전에 스토어팜이었습니다만 스마트 스토어가 이제 대체를 해주면서 여기에 이제 살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꼴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주가에 날개를 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이버의 전략도 눈길이 끕니다. 사실 저는 그냥 일상 소비 패턴 같은 건 알아도 이런 네이버 대기업의 전략에 네. 대해서는 약간 이해가 안 네네네. 가는데 직접 인수하지 않고 계속 제휴 혹은 네. 뭔가 이렇게 살짝 발을 얹는 손을 네네. 얹는 그런 전략을 세우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지분율을 지금 집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전체 생태계에서 조금씩만 지분 맞교환을 하는데 지금 지분율은 작을 수 있으나 전체 파이를 키우면 그 지분율 처음에 들어갔던 그 지분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거기에 더해서 일단 내 연합군이 많으면 쿠팡 같은 강력한 세력이 있더라도 우리 연합군에서 대항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직접 물류 창고를 안 만들어도 되고 또 직접 내가 뭐 명품 수입을 하러 뭐 해외까지 날아가지 않아도 되고 이런 수고를 많이 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합군 스타일을
지금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쿠팡 대 반쿠팡의 구도로 가게 될까요? 근데 또 반쿠팡에서는 네이버가 너무나 굳건한 1인자인 것 같아서 네. 그 외에 뭐 카카오도 계속 요즘 온라인으로 쇼핑을 그렇습니다. 하던데 네. 그쪽도 계속 커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카카오는 카카오대로 지금 선물하기가 엄청 터졌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 커머스가 굉장히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네. 카카오마저도 지금 이제 제이슨 그룹이라든지 이런 그 지금 뜨고 있는 플랫폼들을 계속해서 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 생태계상에서 카카오는 카카오 나름대로의 그런 커머스 시장에서 스타트업들을 사는 전략을 쓰고 있고 네이버는 제휴하는 전략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합군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더 삼국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쿠팡 진영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카카오 진영이 있고 네이버 진영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군웅할거 막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업체들이 난립했으나 어느덧 한 3강에서 5강 사이로 이렇게 재편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재편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여기에 네이버는 지금 연합군 전략을 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그리고 신세계 주식 막교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당분간 쿠팡 대 반쿠팡의 유통가의 전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박수호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